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일상 글이 주인공 박철우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밤 10시죠. 네, 10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34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날씨가 진짜 급작스럽게 한 일주일 만에 더워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밖에서 한 10분만 걸었다가 집에 들어오면 기진맥진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제 방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서 수리 기사님 오시기까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새 글 쓰는 것도 한 며칠 게을리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가만히 앉아서 맥주 마시는데 하루를 좀 쓰다가 또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쓴 글을 낭독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목 낭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착시한다. 나는 거창하게 꾸며진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도전이라는 말은 어딘가 좀 웅장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소주잔 들고 도전이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곧장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반대로 내가 도전이라는 말을 뱉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 앞으로 몰려들 것이 뻔하다. 그러곤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을 기대하겠지. 관중들은 나를 응원할 것이다. 말 사이사이 걱정 어린 말도 섞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걱정을 위장한 시기와 질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도전이란 말이 좀 부담스럽다. 도전은 가족과 친구들에겐 언제나 인내의 말이기도 하니까. 도전과 비슷한 말로 시도가 있다. 나는 시도라는 말을 사랑한다. 시도는 가볍다. 시도는 도전과 달리 성공의 책임감이 따라오지 않는다. 산뜻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지만 한번 해봄으로써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도전은 세상의 두각을 드러내고 싶은 자신감이라면 시도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존감 같은 거다. 내게 모든 도전은 시도였다. 나는 여전히 시도한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나의 일에, 나의 성취에 적당히 취하게 되는 날, 이전의 날들은 도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리슬쩍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그날을 상상한다. 기억 속에서 나의 첫 시도는 혼자 집을 짓는 일이었다. 뭐가 이렇게 거창할까 싶겠지만 정말이다. 심지어 그때 나는 6살 꼬마였다. 일요일만 되면 나는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모든 회사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일요일은 일주일에 겨우 하루 주어진 휴일이었다. 집에서 쉬고 싶은 게 당연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 끝에 묘책 하나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거실에서 TV 잘 보고 있는데 나더러 잠깐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다. 어리둥절했지만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냅다 리모컨을 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는 나와보라고 했다. 나는 설레는 마음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다. 거실에는 순식간에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다. 집은 단촐했다. 부엌 의자 2개를 마주보게 놓은 다음 그 위로 거실에 나뒹굴었던 이불을 덮어 씌워 지은 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작았을 그 공간이 당신에겐 34평 아파트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어준 그 집 안에서 난 꽤 오랜 시간 놀았다.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랜턴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주에라도 온 듯한 신비감을 맛보았다. 그리고 내 꿈은 그렇게 멋진 집을 짓는 일이었다. 다음 날부터는 나는 아버지가 만든 집을 똑같이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다시 부수기를 반복했다. 부엌 의자를 하나 더 받쳐보기도 했고 그 위로 다른 이불을 덮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내 눈앞에 가장 멋진 집을 지었다. 내 손으로 완성한 집 앞에서 팔짱을 끼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은 오래된 앨범에 꽂혀 고향집 서가에 보관되고 있다. 가끔 앨범을 꺼내보게 되는 때 유독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집은 형편없다. 견고하지도 않고 외적으로 아름답지도 않다. 하지만 그날의 내겐 충분히 예술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최초의 착시였다. 나는 세상을 착시한다. 착시에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실패할 수 있었다. 그날의 기억으로 나는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학창시절 내내 잘 만들기 위해 공부했다. 고등학생 때 수능을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발명대회에 참여해 적지 않은 상을 타기도 했다. 기술을 갖고 싶었고 그 기술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도구를 연구했으며 특허를 받기도 했다. 수능이 다가올 때쯤 기계공학과로 진로를 정했고 실제로 입학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 이상 발명품을 만들지도 집을 짓지도 않는다. 당시에 내가 보는 나는 화려했겠으나 돌이켜보면 어설펐고 엉성했다. 내게 모든 도전은 그렇다. 처음에 착시에서 시작하지만 깊숙이 들어갔을 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꿈을 자주 바꿨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적 없다. 꿈을 자주 바꿨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시도했다고 믿는다. 매 순간을 도전이란 웅장한 말로 포장했다면 나는 지금 이 글을 쓰지도 못했을 거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테니까. 이제 나는 글이 쓰고 싶다. 집을 짓거나 발명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일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작가다. 공모전에 이 글을 붙인다. 이 글도 도전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웅장하니까 시도라고 생각할 거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시도는 보너스 타임이다. 잃는 게 없으니까. 만약 이 글이 뽑혀 잘 차려진 스튜디오에 가서 낭독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이 글이 도전이었다고 스리슬쩍 말해보려고 한다. 안 되면 말고.
네, 사실 고백 하나 하자면 오늘 아침에 쓴 글 아니고요. 얼마 전에 EBS죠. EBS에서 네, 나도 작가다 공모전이 있었는데 자기의 첫 시도에 대한 글을 한 편 지어서 붙여서 네, 공모전에 응모를 하면 20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응모했던 글입니다. 저는 뭐 뽑아줄 줄 알았죠. 안 뽑아주더라고요. 안 뽑아주면 유튜브에서 제가 직접 낭독하면 되니까 그때 저는 공모전을 모르고 있다가 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공모전에 응모를 하신다길래 한 1시간 만에 후다닥 써서 마감 시간 한 30분 전에 올렸던 글인데 제가 마지막에 썼듯이 네, 되면 말고 안 돼도 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뭐 안 뽑힌다고 서운하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나도 작가다 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나는 이미 작가다 그래서 안 뽑아준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잊으면 또 그뿐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읽어드렸는데 마치 한편의 시도라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뭐 인생의 대서사시 같은 글을 한 편 지어서 낭독을 해드렸는데 도전이라는 말이 이 글의 핵심 주제였는데요. 도전이라는 말은 좀 불편합니다. 네. 맨날 도전하고 도전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개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웅장한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 같고 뭐 반성문이라도 한 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좀 더 도전보다 가벼운 말로 저는 시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시도라는 말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성과를 따지면서 시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는 항상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발, 뭐 도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발, 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듯이 시도라는 좀 더 산뜻하고 가벼운 걸로 네, 말 그대로 시도를 하는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도전에 좀 많이 얽매였던 것 같은데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애달프다고 하죠. 항상 좀 애달팠어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좀 섭섭하고 속이 안 좋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마음가짐을 시도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네, 뭐든지 다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그뿐이고 그쵸? 이 글도 안 됐죠. 안 됐는데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그냥 안 된 것뿐이죠. 그럼 저는 뭐다? 다른 글을 또 지어서 또 다른 글을 뭐 공모전에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또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는데 별로 다 의욕이 없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뭘로 힘낼까요? 제 바람이야 제 유튜브를 보시고 좋은 글을 밤마다 들으시면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걸 또 제 바람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이 여름을 잘 나는 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에어컨을 고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을 밤마다 들려드리는 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이 고쳐지는 대로 다음 에피소드를 촬영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청취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글의 주인공 박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